안녕하세요. 청년이여 정치하라 청년정치연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난집의 부채질, 윤, 문, 회동, 무산, 명풍, 낭문, 낙연, 지리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윤문 회동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현임자와 신임자가 함께 밥을 먹는 것은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일이라 별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예상 외에 왕건이 대박을 건진 기분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삐걱거리는 듯한 모양새가 사전 조율하고 준비하는 실무진 간의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신임자인 윤석열 측근에서 누군가의 전략적 작품이었기를 내심 기대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측근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충신이며 그 능력 덕분에 앞으로 전개될 정치 상황이 무척 흥미를 더하겠구나 하는 기대감마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활용해서 추풍낙엽, 가을바람에 낙엽이 떨어진다는 의미를 빗대서 명풍낭문, 문파를 제거하고 보내버리는 일에 제명파가 적극 앞장서서 바람을 일으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부지리, 잡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걸려든다는 의미인데 제명파가 일으킨 바람의 전리품을 고스란히 낙연파가 챙기는 기회로 삼으시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직전 동영상을 마치면서 저는 이재명 지지자들께는 곱하기 2배, 이낙연 지지자들께는 곱하기 1.5배로 감사를 드린다고 차별 대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로 이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 그때 활용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기회가 아주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것 같습니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새도 죽을 땐 짹 한다는 말이 나으려나요? 바로 지금의 문파가 최후의 발악, 칠할 발광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스스로 벌어놓은 매만 가지고도 누구에 의해서건 갈 수밖에 없는 동정의 여지가 없는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파 제거 작업을 어설프게 막거나 방해하는 부류도 함께 덤태기를 쓸 수밖에 없는 형국이겠죠. 2월 10일이었었나요? 윤 후보가 그 유세 중에 적폐 수사를 말했더니 문터가 벌집 쓰신 듯이 들고 일어났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꼬리를 내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날 오후에 행정법원에서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이 원하고 법원이 판결까지 했으면 시원하게 툭 까면 될 것을 왜 미적거렸을까요? 그것을 두고 어떤 분들은 오치장비, 낭비벽, 세금 도둑질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더라고요. 이때 이걸 이재명 후보가 먼저 치고 나왔다면 마눌님의 법화 문제 반성의 진정성도 전달되고, 야, 특활비에 비하면 법화는 3발의 피야. 동정론 좀 잘 봐줘도 되겠다, 이런 가명의 정서도 마련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때가 깜깜이 들어가기 딱 직전이었었는데 선거 국면을 반전시키고 이슈를 장악하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저는 그때 했는데 지난 일이니 그렇다고 치죠. 그러다가 이 눈치를 딱 살펴서 조용해진 듯하니 3월 2일 날 그걸 항소를 했다고 하더군요. 이건
항소심 결과 나오기 전에 임기가 끝날 것이고 그 틈을 이용해서 뭐 대통령 기록 자료 30년간 비공개된다는 그걸 구실로 은폐하려는 잔머리를 굴리는 거라고 뭐 어린애들도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참 밉살스럽게 짝이 없는 짓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날뛰어서 임기가 2달밖에 안 남았음에도 공기업 인사까지 싸그리 얇았기에 억대 세금이 들어간다는 셀프 훈장에 그것도 마눌린 것까지 참 몹쓸 짓만 골라서 하는 형국입니다. 참 이거 어디서 배워쳐먹은 바로 정말인지. 보통의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점인데 이런 꼬라지에 가장 분노하는 부류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저처럼 생각 없이 사는 골빈당은 빼더라도 향후에 윤석열 정부가 눈치 봐야 할 가장 껄끄러운 부류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180석의 야당일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도 하던데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마지못해 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이 이번에 꽤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른바 부동층 중도파들, 윤석열을 잠시 피해 안철수를 파킹장으로 활용하던 비윤석열, 비국민의힘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마음과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국정운영, 정권 유지는 물론 정권 재창출 역시 무척 고전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동층 중도파들의 정서, 아직도 전혀 풀리지 않은 앙금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문파가 쌓아놓은 똥덩어리 완전 제거할 것, 선거 무결성 확립할 것, 망가진 법치를 확립할 것, 이 3가지로 요약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 방향으로 전환하는 부류라야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마눌림의 법카 역시 예외가 아니며 이것들이 윤석열 정부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일도 아니며 중도 부류의 민심을 외면하고 허튼 수작을 했다가는 모두 덤태기로 되돌려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문파의 지랄 발광을 빤히 지켜보면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도 한마디 못하는 여러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윤석열을 잠시 피해 안철수를 파킹장으로 활용했던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을 잠시 피해 파킹장으로 활용할 인물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3자인 제 눈에는 그런 적임자가 보이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나 봅니다. 큰 소리 치거나 싸우지 않고도 한 놈씩 조용히 보낼 수 있는 문파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는 인물인데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재명, 이낙연에 더하여 파킹장 역할의 인물이 협력해서 떠돌고 있는 중도부류, 즉 비윤석열, 비국민의힘 부류의 민심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측근들도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제가 엊그제 동영상을 올렸던 윤석열, 이재명 시대의 출세 대박 키워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던 고문, 사면 없는 종신형, 취임식 등 공식 행사에 부부 동반 금지, 마눌림 낯짝 드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단어를 자연스럽게 활용하여 경각심과 압박 효과를 높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